제1장. 운명처럼 스며든 그대.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오후, 오래된 서점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지수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풍경처럼 그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28, 작가 지망생인 지수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하는 것을 좋아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툴렀고 그의 글처럼 그의 삶도 잔잔했다. 바로 그때 서점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젖은 우산을 접는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고 비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은 윤기 있게 빛났다. 그녀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풍겨나오는 아련한 분위기는 지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거닐었고 손끝으로 책등을 쓸어내리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애틋해 보였다. 여인은 한참을 책을 고르다 지수가 앉아있는 창가 근처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책은 지수가 방금 읽고 내려놓은 시집이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시집을 펼쳤고 잠시 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지수는 보았다. 그녀의 슬픔은 조용했지만 깊었고 지수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 시집. 저도 방금 읽었는데 참 아름답죠.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투명했고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웠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 네. 이 시집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작품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은 시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구절, 시에 담긴 의미,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화가를 꿈꿨지만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다쳐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예술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졌다. 지수는 서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아픔에 마음이 아팠다. 비가 그치고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두 사람은 서점 문을 나섰다. 헤어지기 아쉬워 발걸음을 멈춘 서연이 지수에게 말했다. 오늘 참 좋았어요. 낯선 분과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저도요. 서연 씨 덕분에 비 오는 오후가 특별해졌습니다. 지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또 만나요, 지수 씨. 그날 이후 지수와 서연은 자주 만났다. 함께 책을 읽고 그림 전시회를 가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는 서연에게서 글쓰기에 영감을 얻었고 서연은 지수의 글을 통해 위안을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친구 이상이었지만 연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심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와 같았다. 지수는 서연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감히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가 겪은 아픔과 슬픔의 깊이를 알기에 자신의 사랑이 혹시라도 그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서연 역시 지수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처지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지수 씨,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그림을 못 그리게 된 것도 그 병 때문이고요. 서연의 고백에 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을 읽었다. 그녀의 병은 희귀한 난치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기능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했다. 미안해요, 지수 씨. 더 일찍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혹시 제 병 때문에 지수 씨가 힘들어질까봐 두려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서연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아픔까지도 모두 감싸 안아주고 싶었다. 서연 씨,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서연 씨의 아픔은 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지수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서연은 지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쏟았다. 그녀 역시 지수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병 때문에 그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없었다. 지수 씨, 저도 지수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저와 함께하면 지수 씨만 힘들어질 거예요. 괜찮습니다, 서연 씨. 남은 시간이 얼마든 저는 그 모든 시간을 서연 씨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서연 씨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지수의 진심의 서연은 결국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으며 깊은 사랑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기보다는 잔잔하고 애틋했으며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마치 가을비처럼 촉촉하고 아련한 사랑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의 병세는 점차 악화되었고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다. 제2장 시련 속에 피어난 사랑. 서연의 병세는 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통증은 날로 심해졌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연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예전에 빛나던 눈빛은 희미해져 갔다. 지수는 서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어주며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서연은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지만 지수는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찍어오거나 미술 작품집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서연은 더 이상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지만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했다. 어느 날 밤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서연에게 지수가 물었다. 서연 씨,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수 씨와 함께 바다를 보고 싶어요. 처음 만났던 가을 비처럼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는 겨울 바다를요. 서연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지수는 모든 준비를 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서연을 잠시 외출시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휠체어에 앉은 서연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지수는 서연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바다소리. 정말 좋네요. 마치 저의 아픔을 모두 가져가 주는 것 같아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 씨, 이곳에 와서 기분이 좀 나아졌나요? 네. 지수 씨와 함께라서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해요. 서연은 지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에 대한 애틋함과 감사함이 담긴 눈물이었다. 지수 역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눈물이 바닷가에 스며들었다. 겨울 바다의 여행은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지수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루지 못한 화가의 꿈,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지수를 만나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지수는 서연의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그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겼다. 서연의 병세는 더욱 위독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지수는 서연의 침대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지수는 그 손에서 여전히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어느 날 서연은 힘겹게 손을 들어 지수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었다. 지수 씨, 나의 사랑. 고마워요.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지수에게 속삭이고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다. 서연의 손에서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의 흐느낌은 병실을 가득 채웠고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감당하기 힘들었다. 지수는 서연이 없는 세상이 너무나 낯설고 공허했다. 서연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의 가슴에는 깊은 구멍이 뚫린 듯했다. 며칠 밤낮을 잠들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있던 지수는 문득 서연이 마지막까지 아끼던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스케치북 안에는 서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림 속에는 지수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겨울바다의 풍경, 그리고 지수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림들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은 너무나 선명했다. 스케치북 마지막 장에는 서연이 힘겹게 쓴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지수 씨, 슬퍼하지 말아요. 나의 사랑은 언제나 지수 씨 곁에 있을 거예요. 지수 씨의 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은 지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닌 서연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그녀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다. 지수는 서연의 바람대로 그녀와의 사랑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서연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병과 싸우며 겪었던 아픔,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던 사랑까지. 그의 글에는 서연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겼고 그의 진심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수의 소설은 큰 감동을 선사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지수는 서연과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그녀의 삶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은 다시 바뀌고 지수는 서연과 함께 갔던 겨울 바다를 다시 찾았다. 혼자였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서연의 목소리처럼 들렸고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사랑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서연 씨, 우리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지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바람에 실려온 파도 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았고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미소 짓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연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지수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글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감동적인 로맨스 소설. 그것은 바로 지수와 서연, 두 사람의 잊지 못할 사랑 이야기였다.